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현장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서 김종대 교수와 함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좀 건네기가 좀 그런 날입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 현실을 직시하고 네. 우리의 부족한 과학적 지식도 보충하면서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이런 점들 이제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기시다 총리, 뭐 윤석열 가서 기시다 만나가지고 기시다 오셨잖아. 근데 예. 그러고 났더니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좀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요. 자, 윤석열 뻘짓한 거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건 저희가 들어봐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속보 들어온 건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네. 지나가면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에 놨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 내용인데요. 네. 정부는 안심하라,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는 선동하지 마라,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괴담 퍼뜨리지 마 이렇게 또 윽박 지르고 있어요. 심지어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은 네. 수산물 피해 보면 민주당 돈으로 배상하는 그런 말도 얘기까지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네, 다 야당 책임이라는 거죠. 하하, 야당 때문에. 예. 그런데 설령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반대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예.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반대해야 돼요. 예, 네.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네. 후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문제가 뭐냐? 네. 이게 수산업 문제라든가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아주 초특급 단기 현안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전체 문제의 2%에 불과해. 이 문제가요? 이렇게 큰 문제인데요? 예.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단 진짜 말이에요. 문제는 따로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예. 지금도 우리가 그 후쿠시마의 그 폐허가 된 원자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폐로가 안 된 거죠 아직. 예, 이게 문제예요. 저게 진즉 폐허가 됐다면 이렇게 오염수 문제로 우리가 골치 아플 리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날 그 후쿠시마 원자로 4개의 원자로가 그 10m가 넘는 쓰나미를 맞고 한 방에 그냥 날아가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네. 그 수소 폭발로 인해서 원자로 안에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응급 조치를 하고 그때 일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고 수습본부장 그 요시다도 죽었습니다. 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시다 보고서를 남겨놓고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노심에는 로봇 카메라도 넣어봤고 온갖 측정 장비를 다 넣어봤는데 그 딱 가까워지는 원자로에 가까워지는 순간 다 마비됩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블랙홀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거기에 방사능이 강하면 유출되고 있으면 예. 모든 전자기기 다 마비입니다. 전부 다 한 번도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고, 그거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
오염수가 뭐냐면은 하루에 90톤 가량의 해수를 넣은 거예요. 원래는 해수를 넣었다고. 이제 급하니까 물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바닷물로. 그런데 어쩐 일인지 원자로 폭발이 멈춘 겁니다. 음. 원래 원자로 폭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당시에 일본 최후의 날이 왔다. 이제 막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저기 간나오토 총리가 이미 비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반경 170km 이내에 모든 인간은 철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천만 명의 집을 잃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전 세계 어떤 사건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일시에 5천만 명 난민 발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게 없었죠. 지금 유럽에 500만도 안 되는 난민 갖고 저 난리인데. 네. 그 10배. 그래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네. 일본 열도 중간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방 열도하고 남방 열도만 남는 건데 그 사이가 중간이 이제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남일본, 북일본으로 나눠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이게 이제 있었는데. 일본 최후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근데 해수를 넣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구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로 원자로 폭발은 가까스로 멈췄거든요. 그때 그 해수 그 수위가 올라가고 그 원자로 안에서 이것에 눈금 하나 하나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그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 원전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만 70년대 미국의 쓰리마일 원자로, 그다음에 1986년에 그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그다음에 이번이 3번째인데 이 사건이 최악입니다. 계속 이 핵 오염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수를 넣어 보니까 멈췄는데 처음에 해수를 넣을 때는 반대했어요. 일본 총리하고 일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왜요? 거기에 있는 염분 때문에 임계 폭발이 일어나 오히려 촉진될 수도 있다. 폭발이.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기 뭐 아웅다웅 하는 중에 해수 투입 금지 명령이 그 현장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현장에 사고 수습 본부장 요시다 씨가 그 명령을 어기고 해수를 넣은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근데 그게 일본을 구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작용했는지 모르고. 몰라. 근데 딱 하나 성공한 게 해수를 넣어서 폭발 막은 거다. 막은데 그 원자로는 2011년 당시와 지금도 똑같이 불타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시내불을 끌 수가 없어. 끌 수는 없다. 폭발은 지금 막고 있는 거다. 끌 수 없는 작업이야. 그러면은 원래는 이 사건의 본질은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보다는 이 불타고 있는 원자로 불을 끌 수 있냐 없냐. 즉 폐로 작업이 원래 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끝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올해 저 원자로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다고 기시다가 발표하면서 폐로 작업도 조속히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폐로 할 그 방법도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오늘 보도한 거는 이게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100년이 갈지도 모른다. 계속 오염수 나오니까. 쌓이니까. 이게 결국 그 폐로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거든. 지금 얘기가.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해수를 넣어서 그걸 오염된 그 해수가 나오면 그거를 탱커에 넣어놨다 계속해서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프스에 한번 그러니까 돌리고? 이번에 저렇게 이제 한번 방류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멈추겠어? 계속 해수를 투입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도쿄 전략의 건의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간나오토 총리가 퇴임 후에 인터뷰를 해. 한국 JTBC하고. 거기에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언젠가는 폭발한다. 그다음에 언젠가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게 돼 있다. 내가 이걸 한국 국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그 사실을 도쿄 전략이 나한테 2달간 거짓말했습니다. 사고 나고부터 2달간. 그리고 첫날 그 폭발하고 나서는
절대 원자로 폭발은 없다. 수소 폭발도 그거 없을 거라고 다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수소 폭발이 2번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원자로 폭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가까스로 멈춘 건데 네. 그때 당시에 도쿄 전력은 계속 자기 총리를 한테 기만을 했다 이거예요. 폭발 안 할 거라고. 도쿄 전력이.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위원장이 저기 폭발은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폭발하는 순간 네. 그 총리 주재 그 회의에서 주저앉잖아요. 음.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 과학자가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과학 지식으로 분석해봤을 때 폭발 없을 겁니다라고 폭발은 했는데 없다 그랬거든. 그 우리의 과학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근데 발생한 거죠. 폭발하거든. 예. 그래가지고 총리 앞에서 주저앉아요. 어허. 그리고 그 사람 표정이 멍해진다고. 음.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아낸 게 도대체가 뭐예요? 바닷물을 넣어서 어찌된 일인지 멈췄다. 이게 전부야. 그리고 회로 작업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볼 수도 사건의 없고. 예. 가장 기만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방류한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부가. 여태까지 무슨 과학이 있었습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의 한계를 말할 때예요. 네. 과학적으로 하면 문제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착각입니다. 더 나가서 거짓말이에요. 네. 이 핵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돼요. 지금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그 IAEA 보고서도 만들고 쓰고 했지만은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안전하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국제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 재앙의 흐름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산물로 나온 오염수를 네. 이걸 뭐 저기 방류하냐 어쩌냐 하는 문제는 물론 이건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방류가 됐다는 것도 이제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멈출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건데 이건 다 도쿄 전략 데이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도쿄 전략이 지금까지 우리는 고사하고 일본 총리까지 기만했던 그 역사를 잊으신 거야? 이게 도쿄 전략 말대로라면은 저거는 시당초 사고도 아니었던 거라고. 폭발도 그렇네요. 없었을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지네 총리까지 기만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기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 폭발이 있고 원자로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자 8주간 정전이 됐었습니다. 제한 정전이. 이제 전력을 이제 제한 정전, 선택적 정전을 한 건데 그때 도시바, 미쓰비시, 네. 소니 공장 다 멈췄습니다. 그게 훗날 네. 일본이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공급망에서 뒤처지게 된 결정적 이유예요. 대만도 대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1999년에. 네. 그때 TSMC가 멈춘 건 불과 일주일 기간이었거든요. 5개 공장 중에 3개가 멈췄어요. 일주일 만에 다 복구했거든. 네. 일본 대지진은 네. 주요 그 핵심 공급망에 8주간 전력 공급을 멈춰가지고 야. 일본의 그 핵심 산업이 붕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네. 거기에다가 저기 그 1차로는 주변 몇 킬로 부근의 주민들을 소개하고 이제는 그 일대 10몇 킬로는 다 폐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접근이 안 되거든. 방사능 수치 안 줄어요. 안 줍니다. 네. 근데 원래 기본 비상 계획은 170km 이내 주민 소개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가늘고 긴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남북의 바다까지 다 덮는다고 열도를 넘어서 그렇죠. 이 170km면 네. 이 폭이 400km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육로 통항은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지금도 그 후쿠시마 원전 있잖아요. 네. 그 위에 드론 같은 거 보내가지고 위에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네. 원자로를. 그렇죠. 그런 사진 한 장 공개된 적 없어요. 왜냐? 못 갑니다. 근처에 못 가요. 방사능으로 기계가 다 마비예요. 멀리서 찍은 사진만 예. 지금도 공개되잖아. 그렇네요. 근데 뭐가 투명합니까? 거기에다가 알프스 장비로 이렇게 여러 네, 번 네. 뭐 이렇게 그 필터를 꽤 여러 번 방사성 거쳐서 물질을 이렇게 걸러내서? 해서 네. 이제 걸러낸다 그러는데 그거 아직까지 시료 채취 끝난 적 없습니다. 한 번 해본 거 아니야 IAEA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이걸 검증해서 관리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런 과학은 없었다. 이게 원인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이걸 걸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학이 아니다. 아, 과학이라면은 실험 검증 그다음에 재현성, 네. 보편성 이런 걸 갖다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이 네. 100도에서 끓으면 A가 실험해도 똑같이 그렇죠. 나와야 되고 B가 해도 똑같이 나와야 그게 되는데 과학이죠. 이게 재현성이고 그다음에 네. 보편성의 원리라는 게 있다. 누구는 검증할 권한을 독점하고 누구는 배제되고 그러면 과학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과학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과학이에요. 그건 주술입니다. 오히려 주술이다. 사이비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이 되는 그런 세상 같아요. 예. 주술처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네. 제가 전에 그 뭐 넷플릭스에 나온 그 더 데이스 네, 말씀하셨죠. 8부작 시리즈 그거 꼭 보시라고. 음. 그걸 보면은 이 사안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하. 뭐가 핵심 문제인지가 네. 보여요. 지금 이거는 문제의 98%는 패로를 할 수 없다. 패로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걸 할 수 있는 과학도 없다. 아. 우선 왜 원자로가 폭발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패로 작업을 할 수 있냐? 그렇죠. 원인도 모르는데 무슨 치료법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가 핵에 대해서 아는 건 거의 없다. 인류의 가장 위험한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핵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 버리셔야 돼. 정말 그 플루토늄이 그 강한 독성 핵물질인데 네. 우리가 플루토늄의 성질에 대해서 아는 건 2%도 안 돼. 그래요.